과연 애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스텝들을 밟아야 뚫을 수 있는지 마크 거먼 기자의 기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AI부터 관세까지 애플이 갖고 있는 10개의 최대 과제라는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애플 전문 기자의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이 애플의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이폰의 중국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차세대 빅띵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AI 열풍에서 지금 애플이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러다 보니까 기기를 교체하는 수요 촉진을 실패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WWDC 2호에서 한 것은 다들 아시죠? 운영체제 디자인 바꾸기, 리퀴드 글라스, 그다음에 개발자들에게 SDK를 공개한 거. 이 정도가 지금 전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넥스트 빅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긴 했었다. 지난 2024년 2월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까지 LG와 미팅을 했다. 현대차와 미팅을 했다라면서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미팅은 했죠. 미팅도 실제로 했고 했죠, 미팅은. 폭스콘과도 미팅을 했죠. 예. 그러면서 애플이 만드는 전기차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작년 2월에 애플카 최종 드랍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재밌는 건 시장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작년 상반기만 해도 애플은 주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관세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까지 크게 하면서 비용 쓰는 거를 막 반기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죠. AI도 없고 매출을 끌고 갈 만한 게 없다. 매출을 지금 쌍끌이 할 만한 게 없다. 네. 카메라가 달린 애플 워치 개발하다가 드랍했고 맥에 연결해서 쓰는 AR 글래스 드랍했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건 홈허브 같은 기기들인데 이거 아파트에 이제 패드 같은 거, 월패드 이런 건데요. 스마트 글래스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 다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월패드 아마존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 글래스 메타가 이미 뭐 오늘 오클리랑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플은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생태계 안에 집어넣으면서 시장 선도 업체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놨던 비전 프로 아시죠? 제가 비전 프로를 한 3개월여 정도 연속적으로 썼었는데 이걸 대체 왜 샀나 싶은 회사의 입장만 반복을 한 채 반납을 했었던 기약이 있었습니다. 실사용품이 아닌 마치 시제품 같은 걸 내놓은 것 같다라고 마크 거먼이 거침없이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가격은 이 주택담보대출 비용만큼 비싸다. 실제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비용만큼 비싼 것이 비전 프로였다라고 아주 크게 비판을 했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웃긴 게 비전 프로가 실제로 나왔잖아요. 두 가지의 모델을 또 개발을 하고 있대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굉장히 사뿐하게 쓸 수 있는 안경 같은 모델인데 베타에서 쓰는 그게 아니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증강현실로 쓸 수 있는 비전 프로. 한 가지는 비전 프로 지금 모델보다 더 빨라진 비전 프로. 그러니까 영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매출을 증대할 만한 그런 모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이 애플의 과제 중에 하나로 넘어갑니다. 구글 관련 검색 수수료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반독점 소송 관련된 법원에 지금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구글과 애플이 맞서는 모습 보여주는데 재미있는 건 구글이 애플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애플이 구글과 싸울 때가 아닌 게 구글이 애플에게 연간 200억 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는 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에 이 주소 탭을 눌러서 아무거나 눌러보면 검색이 되는데 그게 구글로 빠지거든요. 이거를 하게 만들기 위한 돈 200억 달러인데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걸었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구글은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를 탑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그럼 애플은 들어오는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앱스토어 사업과 이 개발자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아웃링크 인앱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이게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전 때문인데 여태까지는 모든 결제를 애플 생태계 안에서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뜯어갔었어요. 네.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이고요.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왔던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수수료를 뜯겼죠. 네. 근데 이제 안 뜯겨도 되죠. 그러면 굳이 개발자들이 애플 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애플을 등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운한 감정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크 거먼의 설명입니다. 또 6번째는요. 폐쇄형 생태계에 따른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만 보셔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 맥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요게 이제 아이폰인데 네. 요 두 개 생태계만 해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플러스 아이패드 있죠. 네. 아이패드 있는 데다가 애플워치 여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지금 EU에서도 그렇고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생태계 폐쇄적으로 하지 마라. 기기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향 아이폰에는 외부에서 설치되도록 클릭을 하면 앱스토어에서 깐 게 아닌데도 앱이 설치가 됩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 깨지게 된다면 정말 치명타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인도로 관세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도 관세는 높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게 사실 145% 피해서 인도 관세가 40%가 넘거든요. 그거 피해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의미가 있나? 라는 얘기가 되는데 가격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본인의 일가족은 499달러짜리 중국산 트럼프 폰을 만든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오늘 이야기가 또 나왔죠. 네. 그리고 8번째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팀 쿡의 후임 누가 할 거냐. 지금 팀 쿡이 벌써 15년째 CEO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오래 했어요? 팀 쿡이? 65세가 됐다라고 하는데 후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임 CEO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애플이 굉장히 보수적인 임원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CTO나 임원들도 나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동시에 은퇴할 가능성. 그러니까 세피가 수혈이 안 되는 임원진. 이게 지금 애플이 AI에서 뒤처진 이유일지도 모른다라는 네.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뭐 중국의 매출 감소까지 보시면 2019년부터 쭉 지금 예상치보다 높은 점유율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마지막으로는 AI 없는 애플 아이폰. 이 지난 9월에 애플 아이폰 16이 출시가 됐죠. 네. 그리고 12월 분기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분기니까요. 그렇죠. 출시 첫 분기인데 매출이 1% 떨어졌습니다.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타였는데 현재 오른쪽에 보시듯이 전체 애플 매출의 49%가 아이폰인데 그렇죠.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또 신제품 나와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네. 업그레이드해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17로 바꿀 이유를 줘야죠. 근데 17 버전이 과연 바꿀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 수요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내년에는 폴더블이 나오고 27년에는 20주년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 이번에는 아닐지 모른다. 네. 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애플의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마크 거먼 기자가 쓴 기사가 맞나 싶어요, 저는. 너무나 지금 요목조목 지금 짚으면서 임원진까지. 그러니까 임원진이 정말 와닿습니다. 네. 보수적이고 나이가 많은 임원진이 애플의 AI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좀 와닿죠. 뼈를 좀. 맞게 하는 예. 그런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